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원입니다. 일단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고 시작하시죠. 요즘 구독자 수가 정체돼서 저도 좀 분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좀 더 뜨거운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 푸조 5008 1.2 퓨어테크입니다. 지난주에 3008 SUV 1.2 퓨어테크 시승을 했었죠. 같은 파워트레인을 적용한 상급, 위급 SUV 푸조 5008 SUV 1.2 퓨어테크 시승을 해볼 텐데요. 강한 인상을 주는 디자인 만나볼 수가 있죠. 이 부분 사자의 송곳니를 형상화했다는 디자인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뺨에난 그 칼자국처럼 좀 더 강인한 인상을 주더라고요. 거기에 세련된 패턴을 적용한 라디에이터 그릴이 헤드램프를 이렇게 감싸는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붙여놓고 있죠. 5008 모델명을 이렇게 앞부분에 이마에 딱 붙여놓은 차, 그렇게 흔치 않은데요. 요즘 푸조 차들이 그렇습니다. 3008, 이 5008 이름을 이 앞부분에 붙여놓고 있죠. 양옆으로 푸조의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엔진룸 안에는 아주 극한적인 다운사이징을 거친 1.2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8단 자동 변속기의 조율을 거쳐서 131마력의 힘을 끄집어내는데요. 자, 이 큰 덩치에 131마력의 힘, 1.2리터의 배기량, 좀 언밸런스 하죠. 엔진으로서는 상당히 가혹한 조건에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이 차 공차 중량이 1590kg입니다. 운전자, 최소한 운전자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면 1650kg이 될 텐데요. 이 크고 무거운 덩치를 131마력의 힘을 내는 1.2리터 가솔린 엔진이 끌고 달려야 된다라는 얘기죠. 비유하자면 아동학대 아니야 싶을 정도로 엔진으로서는 상당히 가혹한 조건에 놓여 있는 셈인데요. 실제 주행에서 어떤 느낌을 줄지 잠시 후에 시승을 통해서 느껴보도록 하죠. 차체 사이즈 상당히 크죠. 휠베이스도 길고요. 3열에 2개의 시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트렁크 바닥에 2개의 시트가 숨겨져 있어서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최대 7명까지 탈 수 있는 차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디어 타이어가 들어왔네요. 2555R18 사이즈의 타이어가 앞뒤로 들어와 있고요. 모두 3개 트림으로 판매가 되고 있죠. R2 GT, GT팩. 시승하는 이 차는 가장 위급 GT팩 트림인데요. 판매 가격 5270만원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값어치 제대로 할지요,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운전석 살펴보시죠. 푸조의 특징, 아이콕핏 디자인 적용되어 있죠. 스티어링 휠은 아래, 계기판 위로. 그래서 스티어링 휠과 계기판이 2층 구조를 이루고 있게 되는 거고요. 왜 이렇게 했느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볼 때처럼 운전자가 시선을 자연스럽게 앞에 볼 때 계기판을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굳이 필요 없지 않느냐 라는 얘기죠. 그래서 계기판을 위로 좀 띄우고요. 대신에 스티어링 휠은 작게 만들어서 밑으로 위아래 2층 구조로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계기판은 다이렉트로 보게 되죠. 스티어링 휠 너머로 보게 됩니다. 대개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일반적인 차들은 스티어링 휠의 이 사이로 계기판을 보게 되는데요. 푸조의 아이콕핏 디자인은 이 스티어링 휠 너머로 위로 계기판을 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스티어링 휠은 작고 또한 위아래가 일자로 되어 있죠. 흔히 아래쪽 일자를 커팅을 해서 D컷 스티어링 휠이라고 하는데요. 위아래로 커팅되어 있다. 위를 커팅한 것은 당연히 계기판을 좀 더 잘 보기 위해서이겠죠. 자, 스티어링 휠 완전히 돌려서 보면은요, 하나, 둘, 셋, 딱 3회전 합니다. 정확하게 3회전 하는 스티어링 휠 락투락 조향비. 큰 차가 좀 타이트한 조향을 보이면 차체는 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차체가 커지면 스티어링 휠 락투락 조향비도 좀 더 여유 있게 세팅하는 게 맞겠다 싶고요. 지금 5008의 스티어링 휠이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스티어링 휠 아래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 패들 시프트는 스티어링 휠과 따로 분리되어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이 돌리는 대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밑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이 이 패들 시프트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패들 시프트를 조절하기가 좀 애매한 구간이 생기죠. 자, 그리고 계기판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여러가지 스타일로 달리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이얼이고요. 주행 보조 시스템이 가운데 와서 보여지죠. 왼쪽의 속도, 오른쪽의 RPM. 자, 퍼스널은 여기 올라와 있는 정보들을 이쪽 센터페시아 모니터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설정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소, 이런 형태가 되고요. 다이얼도 왼쪽에 엔진 회전수 RPM이 보이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바늘이 넘어가게 되어 있죠. 이런 디테일에서도 강한 개성을 드러내는 푸조의 디자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스티어링 휠 왼편에 음성 명령 버튼과 볼륨, 그리고 계기판 조절 버튼인데요. 음성 명령 버튼은 스마트폰을 연동을 했을 때 스마트폰 음성 인식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날씨 어때? 답은 스마트폰에서 반응이 일어나네요. 차에서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음성 명령 버튼 제한적으로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반응을 한다 라는 얘기고요. 자, 센터페시아의 모니터는 이 아래쪽에 있는 토글 스위치를 통해서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토글 스위치들이 마치 피아노 건반처럼 디자인되어 있죠. 자, 미디어, 소스, 라디오, 블루투스, 그리고 아이팟과 USB 포트로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공조, 내비게이션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없습니다. 스마트폰과 연동을 해서 안드로이드 오토 혹은 애플 카플레이와 연동을 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주행 기능 보면 전조등 상향 자동 점등, 스탑 앤 스타트, 사각지대 모니터링, 타이어 공기압 초기화, 트랙션 컨트롤 등이 있고요. 헤드라이트, 가이드 미 홈 라이팅, 웰컴 라이트, 어댑티브 라이팅, 컴포트, 무드 라이팅, 잠금 해제, 도어, 테일게이트만 잠금 해제, 핸즈프리 테일게이트 도어, 전동 테일게이트 도어, 이런 기능들 있고요. 안전, 액티브 세이프티 브레이크 적용되어 있습니다. 권장 속도 감지, 교통 표지판 인식, 운전자 피로 감지 경고 등의 기능이 있고요. 앰비언스, 블루와 쿠퍼, 블루가 저는 좀 나은데요. 다음에 개인 설정. 자, 계기판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엔진 정보, 트립 컴퓨터. 자, 이렇게 계기판도 나에게 맞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와우, 34도씨. 벌써 여름인 거죠. 자, 그리고 이 토글 스위치 아래 보면 아랫단에 3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버튼 들어와 있죠. 자, 이 밑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가 있고요. 그 앞에 2.0 USB 포트와 12V 전원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USB 포트 연결을 하게 되면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8단 자동 변속기 조절하는 조절 레버, 손에 딱 쥐기 좋게 디자인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M 버튼이 있습니다. M 버튼을 누르면 수동 변속이 되죠. M 버튼 누르고 패들 시프트로 수동 변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 힐 디센트 어시스트, 내리막길 정속 주행 장치죠. 그리고 주행 모드, 자, 스포츠, 표준, 에코, 샌드 모드, 스노우 모두 6개의 주행 모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센터 콘솔 상당히 깊고요. 작은 수납함을 위로 꺼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깊은 공간 수납함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잠깐 뒤로 가시죠. 뒷좌석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3개까지도 들어가겠죠. 2개 이상의 공간을 여유있게 확보했다는 것, 더 이상 공간을 측정한다는 의미는 없지 싶고요. 그만큼 여유 있는 공간, 그리고 공간 그 자체가 주는 고급스러움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헤드레스트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차창은 원버튼으로 내려가고요. 이 정도 남겨놓고 열리네요. 그리고 햇볕 가리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동식이고요. 운전석 시트 뒤로, 조수석 시트 뒤로 이렇게
테이블, 간단한 테이블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시트는 앞으로 앞뒤로 슬라이딩이 가능하죠. 제일 앞으로 밀면 이 정도, 제일 뒤로, 가운데 시트는 제일 뒤로 밀었는데요, 이 정도의 어떤 그 슬라이딩 폭 확보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열 시트는 1대1대1로 각각 독립된 3개의 시트를 배치하고 있죠. 접을 수가 있고요. 접어서 이동 간의 테이블로 이 가운데 좌석을 이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실내 바닥은 센터 터널이 아예 없죠. 평평합니다. 가운데 좌석도 제법 편하게 앉을 수가 있고요.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들어와 있고, 뒷좌석에서도 풍량을 4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개의 USB 포트 충전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3열 한번 보실까요? 자, 시트 수납은 상당히 쉽죠. 이렇게 잡아 당기면 세울 수 있고요. 다시 빨간 레버를 잡아 당기면 바로 수납이 됩니다. 이렇게 커버를 덮어버리면 그냥 트렁크처럼 이 뒷부분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3열 시트 좀 아무래도 좀 좁네요. 시트를 제일 앞으로 밀면, 자, 3열에서 앉으면 이 정도 되고요.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꽉 끼죠. 또 바닥에는 또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어서요, 다리가 조금 불편합니다. 2열 시트를 제일 뒤로 밀면 상당히 불편한 자리가 되고요. 2열 시트를 앞으로 좀 밀어야지 3열에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 확보할 수가 있어서 3열 시트는 아주 제한적이다 라고 봐야 될 듯 하고요. 필요할 때 잠깐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게 낫지 싶습니다. 평소에 앉아서 움직이기에는 좀 많이 불편하겠습니다. 운전석 그리고 2열 3열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달려보셔야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시면 저는 자유로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자, 시간 날 때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고 시작하시죠. 구독자가 증가하는 속도가 참 더디네요. 10만원 커녕 3만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차근차근 가보면 되겠죠. 1.2 엔진으로 이 중형 SUV의 심장으로 꽂혔다는 것, 그만큼 다운사이징을 확실하게 한 엔진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2015년부터 4년 동안 연속 영국에서 올해의 엔진상을 수상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시장에 출시한 지는 제법 된 엔진이다 라는 얘기죠. 다운사이징의 바람을 타고 푸조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가솔린 엔진 1.2 퓨어테크 엔진입니다. 가솔린 터보 엔진이고요. 최고 출력 131마력. 이 차 5008에 올라와 있지만 2주 전에 시승했던 3008에도 같은 엔진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재원표상의 엔진 재원, 파워트레인의 재원이 똑같습니다. 131마력, 최대 토크 23.5kgm, 최대 토크는 1750rpm서부터 터지고요. 그러면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의 최대 토크 구간에 접어들기 때문에 실주행 영역에서 좀 더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춘 거죠. 자, 주행 모드는 스포츠, 표준, 에코 3개의 온로드 모드가 있고요. 샌드, 머드, 스노우, 이 정도 오프로드 모드라고 봐야 되겠죠. 스티어링 휠 위로 계기판이 보이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따로 필요 없죠. 스티어링 휠이 상당히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스티어링 휠을 편하게 이렇게 잡을 때 보통 일반 세단이나 SUV들의 스티어링 휠 중간에 잡게 되죠. 하지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잡게 되면 스티어링 휠의 제일 상단을 잡게 됩니다. 중간 아랫부분을 잡게 되면 팔을 거의 밑으로 내려뜨린 자세로 스티어링 휠을 잡게 되는 거죠. 8단 자동 변속기가 엔진의 힘을 조율을 하는데, 보겠습니다. 시속 100km의 8단, 1800rpm 보이고 있죠. 7, 6, 5, 4, 3, 3단 5200, 2단으로는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3단 5200에서
8단 1800rpm 구간에서 시속 100km를 커버를 하는데요. 8단에서 1800rpm, 약간 rpm 엔진 회전수를 좀 높게 쓰고 있죠. 아무래도 배기량이 1.2L로 힘을 여유있게 끌어낼 수 있는 엔진이 아니다 보니까 엔진 회전수는 조금 더 높게 끌어올려야지 시속 100km를 커버할 수 있겠다 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다운사이징한 엔진의 특성을 이런 데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31마력에 1590kg입니다 3008보다 80kg가 더 무거운 거죠. 같은 힘에 몸이 무겁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힘은 좀 더 약하게 느껴지게 마련이죠. 주행보조 시스템, ADAS 시스템들 들어와 있는데요. 한번 체크를 해보죠. 차간거리, 근거리, 원거리, 표준 이렇게 세 단계로 조정할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에서 잠깐 손을 떼봅니다. 가속 페달에서도 발을 뗐습니다. 시속 100km에 맞춰 놓았고요.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정확하게 유지를 하면서 굽어나가는 코너를 아주 정확하게 차로의 중앙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초보 운전보다 더 낫다라는 말씀은 드리지만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지는 마시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차가 조향에 개입해서 운전을 도와준다 라는 얘기지 차 스스로 운전하라고 이 장치가 적용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 단계에서는 그렇다라는 얘기죠. 주행 보조 장치라는 사실들을 명심하시고 운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런 차선 이탈 방지 장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뭐 이런 부분들은 운전자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 미처 잠깐 놓치는 부분들을 제가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보완해서 보조해 준다 라는 얘기죠. 자, 이제 차들이 좀 줄어들었고요. 스포츠 모드로 해서 이 차의 성능 잠깐 보겠습니다. 1.2L 가솔린 터보 엔진에 131마력 가속 페달을 좀 깊게 밟아보는데요. 소리는 커지지만 차가 실제로 탄력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요. 자, 패들 시프트가 있어서 오른쪽은 시프트 업, 왼쪽은 시프트 다운. 패들 시프트로 수동 변속을 하는 손맛이라면 손맛을 낄 수 있고, 변속 레버에도 가운데 M이 있습니다. M을 누르면 역시 수동 변속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M에 놓고 잠깐 달려보겠습니다.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면 엔진 사운드가 그래도 좀 힘을 쓰는 그런 사운드를 내주죠. 체감 속도가 훨씬 더 높네요. 실제 속도보다. 있는 힘을 다 꺼내놓는 그런 반응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속도는 충분하게 나가지는 않는 듯 하고요. 배기량의 한계 분명히 느껴지는 차다라는 얘기고, 다만 이 차 타고 그렇게 빨리 달릴 일 많지는 않겠다라는 얘기죠. 5인승 패밀리카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요. 패밀리카 가족들 태우고 그렇게 신나게 제한속도 벗어나면서 빨리 달릴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1.2L의 가솔린 터보 엔진, 거의 1600km에 달하는 거구를 업고 달리는 느낌이 짠합니다. 배기량이 작은 엔진, 중고등학생 정도의 청년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과장하면 아동학대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있는 힘껏 달리는 모습이 좀 짠한 느낌을 받게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스티어링 휠이 작아서 이 조향하는 맛도 색다르죠. 조향 반응이 빠릅니다. 안 그래도 푸조의 특징, 푸조 브랜드의 특징 중 하나가 이 날렵한 조향 감각인데요. 스티어링 휠이 작아져서, 그리고 또 위아래로 일자형 디자인을 택하고 있어서 이 조향하는 맛이 또 색다릅니다. 다만 이 차의 덩치가 좀 크다는 것, 민첩한 조향을 하다 보면 좀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몸이다 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요.
자, SUV죠. 차체가 아무래도 좀 높은 SUV인데다가 사륜구동이 아닙니다. 앞바퀴 굴림으로 구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주행의 안정감 그렇게 우수한 편은 아니다 싶은 거죠. 그런 주행 안정감은 고속 주행을 할 때 좀 더 흐트러지게 마련인데요. 엔진 힘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니 자연스럽게 고속 주행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테고요. 일상 주행 영역, 그러니까 시속 100km 플러스 마이너스 10km 정도, 그러니까 90에서 110km 정도의 구간으로 달린다고 할 때 그렇게 안정감이 흔들린다 라는 느낌을 받기는 어렵죠. 일상 주행 영역 100km 정도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하면 네, 무난하고 안정된 그런 느낌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쭉 끌어올리고요. 시속 100km에 맞췄습니다. 시속 100이고 제동 한번 해보죠. 하나, 둘, 셋. 자, 비상등이 깜빡이는데 깜빡이는 속도가 제동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죠. 처음에는 아주 빠르게, 그리고 나중에 갈수록 느리게 깜빡이는 속도가 달라지고요. 차체의 반응, 앞차축이 완강하게 버티는 그런 느낌입니다. 브레이크 페달의 느낌도 그렇고요. 앞차축의 느낌도 앞으로 쏠리는 무게에 완강히 저항하면서 버티는 그런 제동 반응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속 성능이 좀 부족한 대신에 제동 성능은 아주 우수한 제동 성능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속도를 쭉 끌어올려서요, 코너링 시도해 봅니다. 속도를 쭉 끌어올린 뒤에 제동 부드럽게 속도를 줄이고 턴. 자, 앞바퀴 굴림입니다. SUV 차체가 높죠. 코너에서 좀 기울어지는 느낌 피할 수는 없지만 사륜구동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앞바퀴의 구동력을 잘 유지하면서 코너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륜구동만큼은 아니지만 기대 이상의 코너링 성능 보여줬다 싶고요. 225R18 사이즈의 타이어, 그리고 그렇게 딱딱하지 않은 서스펜션, 잘 조화를 이루면서 코너링을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형 SUV로서 차체 사이즈는 여유가 있죠. 넉넉하고 여유 있는 차체 사이즈 갖추고 있고요. 다만 엔진의 힘은 1.2 가솔린 터보 퓨어테크 엔진 131마력의 힘을 내는데 1600kg의 차체를 끌고 갈리기에 그렇게 여유 있는 힘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아주 빠듯한 혹은 조금 더 아쉬운 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고속주행할 때, 순간적으로 가속을 할 때, 추월할 때 약간 힘의 부족을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일상주행 영역에서 아쉬울 정도는 아니고요. 일상주행 영역에서는 무리 없이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패밀리 SUV로서 참 좋겠다 싶은 정도의 차체 사이즈, 편의 장비들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이 차 판매 가격 얼마냐? 모두 3개 트림으로 판매가 되는데요. 알리르 4,770만원, 그리고 GT 5,070만원, 그리고 이 차 GT 팩 5,270만원입니다. 푸조 3008보다 약 400만원 비싸다 라고 보면 되실 텐데요. 공간 면에서는 당연히 5008이 더 크죠. 더 넓은 여유 있는 공간 확보할 수가 있을 테고요. 3008과 똑같은 엔진 적용하고 있는데 몸무게는 5008이 좀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출력, 실질적인 힘은 3008이 좀 더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지 궁금한데요. 자, 저라면요? 비밀입니다. 자, 잠깐 시속 100km 도전해 봅니다. 네, 시속 100km 도전합니다.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볼 텐데요. 차 1590km 131마력, 마력당 무게비 계산해 보면 약
마력당 12.1km 정도 됩니다. 12km, 13km 전후에 시속 100km 가속시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에 3008이 12초대였죠. 3008보다는 조금 늦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좀 더 거리를 길게 잡았습니다. 자, 에어컨 끄고요. 주행모드 스포츠로 갑니다. 하나, 둘, 셋. 평소 다른 차들은 저 구간에서 아주 여유 있게 테스트 했는데요. 역시 3008과 마찬가지로 좀 빠듯합니다. 3008보다 좀 더 거리가 필요하고 시간도 좀 더 걸리는 듯 한데요.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얼마나 나왔을지요? 데이터 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마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되는데요. 직접 달려가면서 이 차 실주행 연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공인복합 연비는 12.1km/L로 인증을 받았고요. 주행 모드는 에코로 가고요. 지금 외기온도 3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우, 이쯤 되면 뭐 벌써 여름인 거죠. 에어컨 21도에 풍량 1단계로 세팅해 봅니다. 자, 트림미터는 리셋을 하고요. 이제 출발합니다. 자, 엔진 배기량은 작은데 몸은 크죠. 큰 몸에 작은 심장으로 비유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엔진의 효율성, 엔진 배기량과 출력, 그리고 공차 중량과의 밸런스가 이상적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배기량에 비해서 좀 무거운 몸인데요. 연비에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겠죠. 반면에 에코 모드로 적극적인 경제 운전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또는 엔진 오토 스탑 기능이 있어서 도심 주행을 할 때 차가 멈추면 엔진이 멈추는, 그래서 연료 소모를 정지하는 그런 효과는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유로 따라서 27km 달려왔습니다. 이제 곧 28km 지점에서 자유로 빠져나가서 행주대교로 건너갈 텐데요. 이곳까지의 연비 정확하게 리터당 20km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따라서 이제 동작대교 남단 이수교차로 진출로 방향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곳까지의 연비 정확하게 리터당 20km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올림픽대로 빠져나가고요. 약 5km 도심 주행으로 이어갑니다. 최종 목적지 교대역 앞두고 있습니다. 교대역 내거리에 신호대기로 멈춰 섰습니다. 평균 속도 시속 47km를 기록을 했고, 평균 연비 리터당 18.1km 기록했습니다. 리터당 약 6km 더 간 연비, 그러면 공인복합 연비 대비 약 50% 가량 더 좋은 연비 기록했다고 보입니다. 네, 이것으로 파주 헤이리마을 출발해서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18.1 기록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푸조 5008 SUV 1.2 퓨어테크 타면서 느꼈던 아주 사소한 불편함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편의 장비 중에 기본 제공되는 부분들이 좀 빈약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일단 없죠. 기본 제공되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을 해서 핸드폰, 스마트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음성명령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차 자체에 음성명령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스마트폰이 음성명령에 대응을 합니다. 그만큼
편의 장비 면에서 좀 빈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차 판매 가격이 5천만 원을 뛰어넘는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좀 많이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위아래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이 대시보드입니다.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런 틈새에 이물질이 낄 수도 있고 관리하기도 청소하기에도 좀 곤란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2층 구조가 아니더라도 좀 더 보기 좋으면서 관리하기 편한 그런 디자인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더 보기 좋고 또 관리하기도 편한 그런 디자인을 적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시속 100km 주파 시간이 10초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너무 굼뜬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시속 100km 주파하고 140km, 150km 그 이상의 속도까지 충분히 달릴 수는 있습니다만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오래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때로는 답답함을 넘어서 속이 터지는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겠는데요, 조금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이 차를 다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푸조 5008 SUV 1.2 퓨어테크 시승을 했습니다. 좀 짠했고요, 때로는 좀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1.2 가솔린 엔진, 오랜만에 푸조에서 만나게 되는 가솔린 엔진인데요, 아무래도 131마력 배기량이 한계가 있죠. 131마력의 힘으로 이 큰 덩치를 끌고 달리는데 때로는 좀 힘이 부족한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월 가속할 때, 고속 주행을 할 때 있는 힘껏 힘을 쥐어짜는 모습을 보게 되면 좀 안쓰럽기도 하고요, 때로는 좀 안 됐다 이런 느낌도 받게 되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합리적으로 상품 구성이 되어 있고 실주행 영역에서는 큰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겠다, 상당히 합리적인 SUV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능에 조금 욕심을 내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차에 조금 실망을 할 수도 있을 테고요. 뭐 어차피 국내 도로에서 최고로 달릴 수 있는 속도 시속 110km인데 그렇게 성능에 욕심낼 필요 뭐 있느냐, 어떤 상품 구성, 제품의 합리성, 기능성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차 상당히 만족스럽게 누릴 수 있는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배기량의 한계를 가진 다운사이징의 엔진이어서 어떤 그 힘의 한계를 보이는 구간이 잠깐 있지만 또한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도 분명히 있죠. 메리트도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이 대표적인데요, 1년에 내야 되는 자동차 세금이 배기량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죠. 그런 면에서 좀 더 주목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어쨌든 나름 합리적인 기능적인 SUV로서 특히 패밀리 가족용으로서도 충분히 제 몫을 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시승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즘 구독자가 정체 중이라서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분발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더 따뜻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시승은 여기서 정리할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